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스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태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자세히 들으시나요? 저희는 지난 10월에 연락처 기반의 소셜 웹 서비스인 윌박스 서비스, 오픈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그저께,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스마트폰 주소록 서비스인 위스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발표해야 될 자료는 인식의 미래는 검색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저는 검색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 15년 정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내지는 스토리지 기반의 서비스를 계속 해왔었고요. 너무 좀 대기업에서 계속 사실 그런 류의 서비스 만들었다 버리고 이런 게 너무 지겨워서 그냥 제가 만들어 버리자라고 하고 사실 뛰쳐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검색 전문가는 아니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신 사실 운영자분하고 사실 되게 많이 실갱이를 했어요. 저는 제가 가서 민폐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 검색 전문가는 아니시더라고요. 다 좀 다른 쪽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렇게 사실 검색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사실 모여서 검색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색의 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인 인식의 미래는 검색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석 달쯤 전에 뭐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말은 아니고 한 기자분하고 사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하다가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저 오늘 발표 주제까지 됐는데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거론도 되고 하면서요. 하여튼 부족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인식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타입이 바뀌었는데 어제 밤에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사실은 제가 아이폰 4S 이미지를 하나 더 집어넣었거든요. 그거 한 장만 바뀌었으면 괜찮고요.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아이폰 4S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사실 요새는 어떤 서비스 얘기해도 사실 스마트폰 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실 인식과 관련돼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아이폰 4S 출시되고 나서 도대체 아이폰 4S가 아이폰 4하고 뭐가 틀리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카메라가 좋아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사실 농담으로 사실 친구들하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한테는 사실 인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동안 이렇게 출시되었던, 그러니까 애플이 사실은 광고에서도 사실은 카메라 이야기가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세상에서 어쩌면 세상에서 당신한테 필요한 유일한 카메라다 아이폰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출시된 아이폰들의 제조 원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요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3G나 4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의 한 3~4% 정도 카메라 원가가 그렇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한 8% 정도 이상으로 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800만 화소로 사실 스마트폰에는 사실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은 증가된 이렇게 카메라에 좋아진 사실 카메라의 기능이나 이동성이 어쩌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휴대용 스캐너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얘기하려고 하는 지금 이 인식 서비스는 GPS 정보나 그러니까 지자기 센서, 가속도 센서 등을 활용한 사실 증강현실 서비스하고는 조금 또 다른 사실은 인식 서비스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사실은 카메라를 통해서 대량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입력하는 검색창이나 인터넷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있던 크롤링 기술이 그 대상이 사실은 확대되는 검색에 있어서 좀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이 사실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장표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맞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인식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2009년도에 미국에서 서비스된 이제 범프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범프라고 하는 사이트는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고 그 이제 인식된 그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용자의 그 차량 소유주의 소셜 정보를 조회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걸거나 SMS를 보내거나 이럴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범프의 소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에 물건을 내려놓고 있는데 차가 막 떠나면 그 차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리고 그 해당된 그 기사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 뭐 불법 주차돼 있으니까 너 이게 차 빨리 빼라라고 하는 건 소셜 SNS에다가 등록을 해놓거나 이런 류의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나서 현재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이 한 6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일간 1,200만 정도 액티브 유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게 그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러니까 이제 각각 소셜 정보들과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이런 서비스들은 없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게 요새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시다 보면 주차판 자동차 번호판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주차 위치를 조회해 주거나 요금을 정산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인식과 사실 이제 소셜 서비스가 연계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사이트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포탈 사업자 얘기를 잠깐 좀 할 텐데요. 그 스마트폰 기반에서 사실 PC 기반에서 사실 검색창은 거의 전혀 한 10년 동안 약간 두께가 변한 것 이외에는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모바일에서도 PC 형태의 사실 박스형 검색창은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PC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모바일 검색창에서는 핫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실제로 음성 인식이나 사물 인식, 코드 인식, 음악 인식, 언어 인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실제로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 인식, 와인 검색 이런 식의 사실 저게 메인에 올라와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정도 의문이 들 정도의 사실은 서비스들이 검색창과 밀착해서 붙어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 4개나 그렇게 거의 전 영역을 다 붙여놓고 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모바일 단말에서 인식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고 사실 검색과 인식의 결합이 사실은 앞으로 사실 보여줄 향후 이렇게 그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그렇게 좀 밀결합된 서비스 간의 밀결합은 사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탈 사업자들은요. 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포탈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좀 애플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시리 얘기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시리 사실은 전 보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애플이 생각하는 검색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 좀 한 번씩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은 앞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다른 포탈사하고는 틀리게 음성 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하고 서비스하고 정보를 연계시켰어요. 그리고 음성 인식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쭉 이렇게 좀 대량 정보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서비스를 자동 실행시켜준다라든지 그러니까 향후에 사실은 유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또 그 상황과 사실은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좀 기존 이제 검색 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사실은 검색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발표 시간이 짧아서요. 딱딱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앞에서 이제 보신 시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검색은 사실 인식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예전
토스 컴퓨팅부터 이야기했었던 컨텍스트 어웨어 서비스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나와서 사업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검색의 전부이던 이제 사각형 삭자와 리스트형 검색 결과가 조금은 검색을 입력하는 방식에서부터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까지 또 그리고 검색할 대상의 변화와 그리고 검색해야 되는 사실은 대상의 변화, 대상 자체가 확대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어웨어 서비스는 사실은 몇 가지 사실 주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자들 고객들한테 이 고객들의 상황을 사실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 단 그리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실행해주는 그 실행단 그리고 이후 검색을 위한 상황 정보를 표시하는 태깅 기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됨으로써 훨씬 이제 서치 자체가 사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그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말씀드린 부분들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 하면요. 앞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검색 서비스와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식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인식의 기술들은 사실은 아까 이제 검색의 니즈에서도 보셨듯이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자체를 사실은 데이터로 변환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장하고 또 제공하고 공유하고 또 상황에 맞게 다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실 이제 기반 기술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서비스만 되고 사실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그 인식 기술, 이제 데이터 캡처와 관련된 기술들은 국내에는 아직은 사실은 시장이 많이 성숙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꽤 큰 시장을 이미 사실 형성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에 하비 스펜서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캡처 관련된 매출은 2011년도에 약 2조 정도 하던 것이 2015년도에는 약 4조 원 이상 매출로 사실 그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사실 이게 돈이 되는 서비스와 사실 이제 시너지라든지 결합 가능성이 사실은 있으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업화되거나 사실은 수익화가 되기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식 기술은 근본적으로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결합 시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저 여러 가지 사실 데이터도 제가 조금 모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소프트뱅크 신 30년 비전에 보면 2010년도에 3만 원짜리 단말 기준으로 2040년도에 단말 하나에 300만 곡의 노래를 저장할 수 있고 신문 뉴스는 사실 이제 2000년 분량을 사실 저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 그러니까 이 모바일로 발생하는 사실 데이터 트래픽이 6.3 엑사바이트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사실 이제 시스코에서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런 발표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얼마 전에 사실 뭐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뭐 50기가 이렇게 제공하면서 50기가면 책이 뭐 15만 권 뭐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이게 PC하고는 좀 틀리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입력 수단이 좀 다양해져서 분류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클라우드에 사실은 데이터가 올라가 있을 때 그것도 뭐 50기가 사실 100기가 이상의 데이터가 올라가 있을 때 그게 검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무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업로드되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그게 이미지가 되든지 어떤 뭐 데이터가 되든지 인식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태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 필요성들은 아주 커지고 있고요. 2009년도, 2010년도 뭐 스캐나리라 이제 해외 서비스 보면 스캐나리라든지 아크로바트닷컴이라든지 몇 가지 사실 서비스들이 인식 기술과 스토리지 기술을 사실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요. 예. 그냥
이제 제가 얘기는 거의 다 끝났고요. 네. 저희 회사 서비스, 회사 잠깐만 한 1분만 얘기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사실 우리는 세상을 스캐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동영상 인식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가 되든지 동영상이 되든지 아니면 일반 사실 뭐 사물이 되든지 문자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식을 하는 사실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그 스캐닝된 데이터들을 좀 소셜화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실 공유 수단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하는 부분을 저희 이제 주요 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12월 1일 날 명함 인식기 서비스 하나 오픈했는데 인식률 안 좋다고 아주 많이 혼났는데요. 좀 갑자기 오픈이 돼서 뭐 그렇지만 사실 뭐 영문 인식이라든지 뭐 인식률 자체는 계속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실 인식된 명함 이제 주소록으로 자동 저장하고 전화 수반실 될 때 이제 이렇게 상호 명함이 보일 수 있는 이런 기능들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소록 이제 인식된 명함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주소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명함이나 그러니까 웹이나 사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단말에서든지 이제 특정 그 주소록 서비스들이 보통 이제 한 단말만 많이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클라우드 기반에서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좀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주소록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나 태그 기반에서 그냥 알아서 이제 인식된 명함을 가지고 알아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명함 중에 뭐 벤처스퀘어에 근무한 사람 몇 명, 뭐 그다음에 어디 근무한 삼성전자에 근무한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좀 자동으로 분류를 해줄 수 있는 자동 분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중복 주소 관리나 뭐 이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명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룹 메시징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메일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메시징 시스템으로 연동하는 소셜 메시징 서비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온라인 스마트폰 상에서 사실 온라인 명함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셜 카드 서비스를 위박스 서비스 위박스닷컴으로 사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